시간이 짧기 때문에 인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학원인데 짧은 영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여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90년대 때 이제 고등학교로 나왔는데 저희 때는 니들이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느냐 그런 것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이었죠. 근데 시간이 한 30년 지났어요. 아유, 많이 지났네요. 요즘 아이들의 패턴은 그렇더라고요. 아이가 자기가 왜 공부하는지를 납득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요즘 그런 특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 강좌가 시작이 됐다, 시험 대비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 진도 들어가기 앞서서 니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인식시키는 것이 급선무고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험을 잘 봐야 되는 이유. 근데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잘 봤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이 성적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나중에 대학까지 생각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이나마 저도 잘 모르지만은 좀 말씀을 드림으로써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전이 제시가 됐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걸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제목은 거창한데 2023 대학 입시의 변화라고 써놨는데 사실상 2023 대학 입시는 현재 고3입니다. 그러니까 2023이 아니고 사실상 2024 이후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 예고에 의하면은 현재 입시 제도가 그래서 조금씩은 매년 수정이 되겠죠. 그리고 2027학년도까지 가고 2028학년도부터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결합한 새로운 입시제도가 이제 그쪽으로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인한 대학 입시 변화인데요. 지금까지 틀에서 약간 바뀐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수시도 있고 이제 정시도 있어요. 근데 사실 수시라고 하는 것을 놓치기엔 그 파이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1학기 전까지는 수시에 대한 만약에 언급을 하시더라도 수시 쪽에 언급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학년 1학기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정시에 대한 언급도 어느 정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학 입시의 일반적인 유형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수시하고 정시 딱 두 개입니다. 그죠? 두 개인데 정시는 그냥 수능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비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거고요. 내신 좀 안 좋아도 수능 가지고 다 커버 되는 전형입니다. 다만 정시 부분에 대해서 인천 지역 아이들이 모의고사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시보다 정시로 더 잘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시를 노려야 되는데요. 딱 두 개예요. 아마 예체능계는 실기전형이 있지만 이건 일단 제외하고요. 대학별고사 전형이 있는데 이것도 제외를 하겠습니다. 결국 교육부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교과하고 종합인데요. 교과하고 종합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선생님들 16페이지 한번 펴보시면요. 16페이지 펴보시면은 6번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학년 아래 표가 있고요. 그죠? 표가 있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아래 표가 있고 체육 예술 안에 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 안에는 사실은 숫자만 적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것만 대학 입시에서 반영하는 것이 교과 전형이에요. 6번에서 세특을 아래 세부 특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반영되는 것이 교과 전형입니다. 다 간단해요. 이거는요. 종합 전형은 여기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요. 2024부터는 사실 5번, 6번, 8번
5번, 6번, 8번 전체를 반영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학생부 교과전형은요, 일반적으로 일반고등학교에서 중상위권, 일반고등학교에서 중상위권, 그러니까 인천 지역 일반고입니다. 일반고등학교 중상위권 이하에서 모의고사 성적이 그다지 특출나지 않다라고 하면은 10명에서 그냥 9명은 교과전형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교과전형의 특징은 합격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십니다. 왜냐면 매년마다 데이터가 쌓여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신을 주로 보기 때문에 내신 성적 좋은 아이들이요, 여기도 집어넣고 저기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중복이 많고요. 그 다음에 내신 좋은 아이들이 사실 내신 빼면 별 볼 일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도 교과전형에서 무조건 합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 자체도 되게 겸손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지원의 경향이 강한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에요. 보통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입시 결과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6페이지 보면 학생부 교과전형 입시 결과가 나왔는데요. 고려대학교 한양대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치를 보면은 문과입니다. 한양대는 좋은 학교죠. 그런데 문과에서 메이저는 아닙니다. 근데 고려대학교는 어느 정도 문과에서 메이저급이죠. 근데 오히려 학생부 교과전형의 입시 실적을 보면은 사실 한양대가 더 높아요. 고려대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고려대는 최저 기준이 반영됩니다. 수능이 반영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모의고사가 1학년 때부터 강조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신이 약간 처져도요, 대략적으로 0.3에서 0.5 정도까지 모의고사가 나온다라고 하면 교과전형에서 극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간의 소문에 이 학교는 2등급이다라고 하는데, 아이가 저는 2.3, 2.4밖에 안 돼서 이 학교 못 갈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아이가 모의고사가 나와요. 그러면 최저 기준을 적용하면 2.4, 2.4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급하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이거는 좀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어차피 학생부 교과전형은 결국 일반고 학생들의 잔치거든요. 근데 누구나 원하는 학생들도 그렇지만 학부모들도 원하는 학교의 급들이 있습니다. 연고, 소성한, 중경, 예시 이런 급들이죠. 이런 급들인데 이런 급들이 2020년, 2019년 요 정도 입시 때까지요. 그 학교에서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전체 6%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쓸 수 있는 폭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해서 교과 전형 확대를 권고를 합니다. 권고라고 하지만 사실상 약간의 감정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12.2%라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2024 이후에는 한 16% 전체 인원에 교과 전형으로 뽑는다라고 하니까요. 일반고도 충분히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일반고 학생들이 놓치면 정말로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교과 전형의 유형 중에서 8페이지 보면 추천 전형이라고 나왔거든요. 요거는 제가 혹시나 상위권들이 저한테 중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아이들 같은 거 고등학교 때부터 가끔 오거든요. 그럼 상위권 정도 되는 아이들은 이 얘기 항상 해줘요. 왜냐면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정해져 있어요. 인원들이. 그 인원 아니면은 원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에서 학교별 추천 인원이 정해진 상태에서 사실은 일반 전형보다는 훨씬 더 합격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전형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요. 아이들한테. 야, 너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 받쳐준 상태에서 학교장 추천 받아서 고려대 한번 가봐. 나중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되거든요. 여기 보면 학교별로 추천 인원들이 나옵니다. 추천 인원들이 나오니까 이것 좀 보시고요. 일반고 쪽에서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얘는 성적 괜찮다 라고 하면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 최저 기준이 옆에 나왔지만은
진짜로 뭐 인간의 탈을 쓰고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 정도 급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독려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그만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게 좀 아셔야 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학교 레벨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그 계열을 입학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종합전형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수 왜 학생부 종합전형이 열광하느냐면요. 서울 소재에 있는 학교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학생부 종합을요. 이게 학생부 종합은 레벨이 높은 학교 쪽으로 가서 일반적으로 많이 뽑아요. 충분히 학교 측에서도 검증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예를 들어 물리학과다라고 했을 때 다른 전형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등학교 때부터 물리학과 그 계열 언저리를 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아이들이 입학을 하기 때문에 학교 생활의 충실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학교 측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래서 학종이 열광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겁니다. 합격 예측 자체도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부 다 뭐 학생부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5번, 6번, 7번 빠방하게 쓰여질 수 있잖아요. 특히 자사고 특목고 같은 건 빵빵할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내신의 비중이 커질 수 있지 않느냐. 왜냐면 비슷하다라고 하면 결국은 내신으로 변별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신이 교과는 그냥 그거 자체로 가지만은 학종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변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사고 특목고 같은 경우는 뭐 일반고보다는 일반적으로 5번, 6번 이쪽이 좀 더 낫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정도는 안 정도가 아니라 엄청날 정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고를 위한 전형이 아니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일반고 학생들이 굉장히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부 본인들 학생부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학생부를 분석해서 알려주면 애들이 우리 학생부가 되게 쓰레기구나. 다시 말하자면 일반고에서 학생부가 관리되는 애들은 한 정규 10등 이내밖에 관리가 안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관리가 안 된다고 하시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유리한 게 아니라 완전 특목고를 위한 그런 거죠. 사실은 제가 그 학습 사이트에서 한번 본 적이 최근에 있는데요. 실제 그 같은 과에서 특목고 자사고랑 일반고 학종으로 붙은 아이들의 내신 성적을 비교를 하는데 거기서 결론은 -2라고 하더라고요. 그 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반고 1등급을 거의 특목고 자사고 3등급과 거의 동일시 취급을 했다라고 결론은 그렇게 내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근데 원장선생이 얘기한 건 제 시간 20분 안에 안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동료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학생부 관영 방법의 실제라고 해서 14페이지 이거 학종에서 이거 뭐 자세히 얘기하면 이것만 가지고 한 2시간 하거든요. 이 저기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양대 입시 결과는 한양대는 애들이 굉장히 좀 나름 공부를 못해서 홈베이스 하니까요. 학생부 교과하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하고 대표적인 과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등급 컷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아무래도 좀 이따가 이거 얘기할 건덕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교과하고 종합하고 비교했었을 때 공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긴 하거든요. 이거 넘어가기 전에 12페이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과는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 일반고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종합 같은 경우는 1등급, 2등급 때 초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위에 보면 대학 공개 입학 성적입니다. 대학에서 지들이 그냥 자의적으로 추출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1등급, 2등급 때 초반까지는 일반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2등급 초반 한양대 100% 떨어집니다. 네.
아니요, 초반이 어떻게 환영들을 아니 학생부 종합에서 특목고 애들 아닐 거란 얘기죠. 이 부분은요. 2등급 초반도 특목고 애들이지 일반고 애들은 한양대를 2등급 초반으로 한양대를 붙었어.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예,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대체적으로 여기서 3등급 때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자사고 특목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학종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 간단히 보시면은 일단은 1번, 2번, 3번, 4번 전부 반영 안 되는데 특히 3번 수학 경력 같은 경우는 2번에 빠졌습니다. 왜냐면은 뭐 몰아주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러면은 이제 나 수상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아니요. 어느 정도는 나갈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 경험을 가지고 5번과 6번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학종에서는 이제 우리 학과로 오기 위한 과정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저도 이제 자기소개서 특강한다고 2년 전, 3년 전에 일반고 학생들 보고서 이쪽 부분 학생부를 보면은요 구체성이 많이 떨어져요 사실.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막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무엇을 했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사례 자체가 언급이 없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딱 보시면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요. 동아리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동아리는 장래 진로와도 연관이 있는데 문제는 예전에는 고등학교 입학해서 본인의 진로에 맞는 동아리가 없다면 자율 동아리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반영을 해줬는데 이제는 자율 동아리가 미반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종 쪽으로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입학 시에 입학 전에 그 학교의 동아리 정도는 미리 살펴보는 게 어떨까. 어차피 자율 동아리 안 되니까요 이제. 예비고일로 들어가신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들을 예비고일 때도 강조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5번 아주 중요하고요. 6번은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내신도 중요하고 아래 세부 특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세부 특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사실 원래는 이거는 그 교사가 입력하게 돼 있죠. 1년에 한 번 입력하는 학교도 있고 한 학기에 한 번 입력하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선생님이 다 입력하고요. 어떤 학교는 그런 학교는 좋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종이 나눠주고 나서 써오라고 하는. 네. 요즘에 이제 애들이 작성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아이들한테 집에서 써와 했는데 그 써와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금지됐어요. 지금. 그래서 어느 학교에 일반고 어느 학교에서도 지금 써오라는 학교가 없어요. 그러면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방법이 뭐냐면요. 아이가 그 수업 시간에 뭘 했는지에 대한 일지죠. 일종의 일지를 4시간마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부를 기록하기 전 정도에 담당 선생님마다 찾아가서 써달라고 부탁하는 방법. 그러니까 결국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쪽에서는요. 밑에 예시는 어디에서 따온 거예요? 저도 이걸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영어하고 물리가 지금 이 세특으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요게 일반고의 서술이에요. 이런 서술이 과목별 세부특기가 이런 식으로 서술되기 때문에 일반고 애들이 특목고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무조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영어 쪽에서 서술어를 보시면 뭐라고 끝나냐면 설명함, 발표하였음, 작성함, 감각이 있음, 우리 이런 걸 1차적 서술이라고. 그러니까 1차적 서술이 뭐냐면 뭔가를 발표했어, 뭔가를 이해했어. 이제 이러면 1차적 서술이에요. 그런데 이게 발표한 걸로 안 끝나고 설명한 걸로 안 끝나고 설명한 다음 이걸 뭔가에 적용했어. 융합했어. 심화 학습을 했어. 그럼 그게 2차적 서술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고에서는 2차적 서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주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대체적으로 뭐라고 끝나냐 하면 설명함, 발표함, 이해함 이 세 가지 서술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학생부 자체에서 특목고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서술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부특기 같은 것들을 볼 때 그래서 서술이 어떻게 끝나느냐 1차적 학습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그 1차적 학습이 2차, 3차로 발전되고 연관되는 모습을 보이느냐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아주 좋아요. 일반고에 굉장히 애들이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상담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한테 너 대학 못 가? 왜요? 그래서 서술어를 제가 한 10개 적어줘요. 너 이 서술어 2개로 나눠봐. 그럼 애들이 이렇게 2개로 무조건 나누거든요. 자, 니건 다 서술어가 뭐로 끝났어? 1차적 학습으로 끝났지. 아, 예. 진짜 그렇네요. 그럼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 발표함, 설명함이 다 뭐냐면 수업 시간에 애들이 수행평가 발표한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때 네가 뭔가를 발표할 때 분명히 이렇게 단계적으로 1차는 이거고 이걸 다른 상황에다가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짧게라도 발표를 해야 된다. 그럼 그게 2차적 서술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남에서 컨설팅 받은 부자 선생님이 더 잘 얘기해준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네,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기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 세부특기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약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제 영어에서 보고서 작성했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무슨 보고서냐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라든지요 아니면 그 아래 내부 구조를 탐색한 물리적 원리 등에 대해 질문하는데 도대체 무슨 질문이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리뭉실한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 독서활동인데 독서활동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반영을 했는데 요즘 미반영입니다. 미반영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책을 안 읽으면 안 돼. 왜냐면 읽고 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5번이나 6번에서 적용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면은 이런 거 읽을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도적으로 지금 저도 중3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장래희망이 있는 놈들은 책 리스트 뽑아와가지고 그거 고1 입학 전에 미리 조금씩 읽어라 라는 얘기를 좀 합니다. 왜냐면 읽어놓으면은 진로에 관련된 책들은 읽어놓으면은 언젠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 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도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가 나옵니다. 10페이지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결국은요 돌고 돌아서 5번, 6번, 8번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5번, 6번, 8번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정시는 짧게 언급을 좀 드리면은 정시 같은 경우는요 서울수리 딱 정시는 40% 이상은 무조건 뽑아라라고 이제 거의 뭐 교육부에서 그렇게 나왔는데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딱 16개만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다른 학교들은 뭐 정시로 0%를 0%를 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학교만 그렇게 뽑아야 돼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학교 라인업을 보면은 관련 학교들이 다 여기다 있잖아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결국은 여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시가 40%가 되면 결국은 어차피 정시 수시 합쳐서 100이거든요. 그럼 수시는 60 이하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는 좀 빠르고요. 2학년 여름방학 넘어가면서 내신은 좀 안 좋은데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괜찮다라고 싶은 이런 식의 길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보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요. 네, 정리 조금 있다고요. 예. 4페이지 넘어가서 20페이지 잠깐 보시죠. 이런 케이스 위주로 좀 준비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인하대학교에서 성적을 쭉 보시면 어디로 볼 거냐면은 최종 등록자 내신 등급을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20페이지에 최종 등록자 내신 등급을 쭉 보시다가 내려오면 갑자기 화학과에서 한번 걸려요.
갑자기 화학과가 3.25네. 화학과는 그럼 인하대에서 커트라인이 낮아.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쭉 내려가시다 보면 갑자기 글로벌 금융학과 인문이 3.78이네. 이과는 2.58인데 국제통상학과는 3.45네. 제가 보기에 수학교육과는 5차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럼 왜 3점대가 지금 들어가 있고 아니 그럼 도대체 대체적으로 2점대에서 끊어졌는데 화학과는 과가 났나? 글로벌 금융은 과가 났나? 우리가 인하대학교에서 지금 거의 최고 학과가 RW나 글로벌 금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3점대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게 승목 공부예요. 자, 다시 말하자면 인하대학교에서 글로벌 금융하고 글로벌 금융은 그냥 국제통상학과 이런 쪽에서는 특목고를 굉장히 많이 선발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화학과는 일반적으로 화학과가 높아요. 화학과가 왜 높을까요? 취업이 잘 돼요. 의전? 화학과는 어디 가기가 가장 좋냐면 약점 가기가 좋아요. 약학 전문 대학원 가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명공학과, 생명자가 들어가면 의전 가기가 쉽죠. 그래서 생명자 들어가는 학교하고 화학자 들어가는 학교는 일반적으로 커트라인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하대학교 화학과가 낮아. 그럼 여기서도 특목과 애들이 꽤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약점을 노리고. 그러니까 이런 과들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학 교육과는 제가 보기엔 살짝 오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오타가 옆에 21페이지에 가보면 체육교육과가 세상에 1단계 내신 합격이 2점대 최저가 3점대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체육교육과인데 제가 보기에 이건 좀 전체 여기에는 조금 좀 미스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한테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 요거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면 굉장히 좋아요.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인하대학교가 2점대 애들이 붙는데 갑자기 4점대가 붙었어. 뭐 이런 얘기들을 애들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을 때 교과전형은 1등부터 시작해서 쭉 줄을 세워서 뽑죠. 교과전형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 20명이 지원했어. 그러니까 20명을 뽑는데 40명이 지원했어. 그럼 그 40명의 성적을 쭉 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상위 20명 뽑고 끝 이렇게 되는데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학교도 이런 대학에 속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부터 시작해서 1.3, 1.31부터 시작해서 1.5, 1.51부터 시작해서 뭐 2.0 이런 식으로 내신의 구간을 정해놔요. 그리고 이 구간별로 인원을 할당해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로벌 금융학과야. 100명을 뽑을 거야. 그럼 이 100명 중에서 1부터 1.3 애들 여기 많이 뽑을까요? 적게 뽑을까요? 너 준비해주세요. 우리 인하대학교야. 여기 공부 잘하는 애들이니까 여기 인원 배정을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얘네들은 순시도 않을 뿐더러 합격해도 여기 안 다닐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1%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놔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1.3에서 1.5 사이 여기도 5% 이렇게 배정을 해놔요. 여기는 뭐 10% 이렇게 배정을 해놔요. 2.0부터 시작해서 2.5까지 여기는 애들이 주로 등록하는 구간이죠. 뭐 30% 이렇게 배정을 해놔요.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3.5에서 4.0 구간 여기에도 배정을 하는 거예요. 인원 배정. 그래서 내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붙었다는 사례들은 이런 경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울에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성한 중경외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상위권 학생들의 비중을 늘릴 것 같아요? 아니면 하위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한 2.5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 동안의 통계를 보면 2.5등급 위쪽의 비율을 올릴까요? 2.5등급 아래쪽의 비율을 올릴까요? 아래쪽의 비율을 엄청나게 늘려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특목고 전형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3.5인 애가 일반고 예를 들어서 3.5인 애가 성균관대를 쓰지도 않을 뿐더러 썼어요. 특목고 애들이랑 생기부 내용에서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일반고에서 이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일반고에서 갑자기 내신이 되게 낮은데 붙은 애가 있어. 걔는 그 해에 쇠복이 있는 거죠.
그 특목고 애들 중에서 그 구간 때 애들이 없었던 거예요. 요게 제가 입학사정관 컴퓨터 캡처한 걸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돈 내고 하는 원정 교육을 한번 제가 갔었는데 10명 정도쯤 앉혀놓고 나서 입학사정관 컴퓨터 캡처한 게 딱 요게 딱딱 이 선발 인원이 요 비율이 맞아야 입학사정관이 퇴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못 맞추면 그러니까 구간별로 뽑는 인원의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퇴근을 못해요. 입학사정관. 그래서 이 비율을 맞추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쵸 이거는 진짜 인천에서 이렇게 아이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화학과 나죠? 화학과 써? 야 이거 봐라. 이거 글로벌 교육 봐라. 와라.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내신 성적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래 이난해학교가 특목고 선발을 안 하던 학교였어요. 근데 특정 과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목고 학생들을 점차 선발해가고 늘려가고 있는 게 이난해다. 서울에서는 뭐 중경에시 건동까지도 무조건 지금 특목고 비율을 높여가고 있는 거 무조건 맞고요. 네, 그렇습니다. 5분 초과됐습니다. 5분 초과됐어요. 마지막에 제가 그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입시 결과를 이제 틀어놨는데요. 근데 이건 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체육교육과가 이게 말이 안 돼요? 체육교육과가 탑이에요 지금. 근데 저는 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내신 들어가는 게 과목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네. 있는데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네, 차이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이게 지금 학생 종합전형이잖아요. 학생 종합전형에서는 보통 어떤 애들이 쓰는 거냐면 야구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일반 학생들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은 체육 특기자 전형이에요. 체육과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90% 이상 5, 6, 1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인하대학교 입학처에 올라와 있는 거 그대로 이게 아니라 가공되는 과정에서 이거는 입학처에 이렇게 올라오면 가공 입학처에 올랐어. 입학처에. 입학처에 올라온 자료 근데 그대로. 그러면 입학처에 실수가 아닐까 싶어. 이거는 체육과 출신 애들이 2.12 뭐 이럴 수가 없겠죠. 연대도 이렇게 안 나오는데. 네. 그래서 여기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를 제가 입시 결과를 실은 이유는요. 그 2학년 아까 1학기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현실에 가까워져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수시는 이제 정시 쪽으로 보면은 의외로 정시 쪽 보면은요 입시 결과 보면은 의외로 갈 수 있는 데들이 좀 있어요 아이들이요 사실상은요.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서 좀 뭐라고 하죠? 2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을 망쳤다라고 해도 아이들한테 좀 희망을 주실 수 있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